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사이버펑크 모드입니다. 사이버펑크는 아쉽게도 퀘스트를 다 깨면 할 게 없죠. 근데 이건 뭐 거의 모든 게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기본 게임 자체만으로는 재밌었기 때문에 큰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만렙 이후에도 나름 즐길 수 있으면서 새 회차를 했을 때도 뭔가 새로우면 재밌겠죠. 그래서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모드는 기존 색감을 좀 더 차갑게 변경해주는 모드입니다. 이거 실제로 정말 괜찮은 모드예요. 럿이라는 뜻이 색 영역 보정 프리셋 뭐 그런 뜻이거든요. 사진 및 영상 편집 작업하시는 분이면 많이 들어본 용어일 거예요. 실제로 게임에서도 색감이 확 바뀝니다. 기본 바닐라의 경우는 대비가 강해서 대낮인데도 너무 어둡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많이 웜톤이에요. 따뜻한 색감. 근데 노바 럿을 적용하면 미들 컬러 톤을 사용해서 좀 더 현실적이면서 대비도 적절하게 수정이 돼서 오히려 좀 더 사실적인 느낌이 살더라고요. 무엇보다 사이버펑크의 냉혹하고 차가운 세계관과 어울리는 쿨톤이라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노바 럿만 설치하면 원색들이 많이 죽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리쉐이드로 원색들을 조금 보정을 이렇게 해줬더니 제 마음에 꼭 들더라고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취향에 따라 리쉐이드도 추가로 설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후 영상들도 전부 노바럿에 리쉐이드를 같이 적용한 상태니까 참고하시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모드는 영상처럼 차량을 날아다닐 수 있게 해주는 모드입니다. 사실 출시한지는 꽤 된 모드인데요. 팬텀 리버티 2.1 버전용으로는 이번에 프리뷰 버전으로 나왔고요. 아직 넥서스에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선행 모드 중 하나인 인풋 로더까지 베타 버전으로 설치를 해야 하더라고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호출한 차량을 타고 이 키를 누르면 간단하게 어떤 차량으로도 날아다닐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키는 기본적으로 산데비스탄 같은 사이버웨어 기술이 사용되죠. 그래서 웬만하면 설정에서 키를 바꿔줘야 차량 탑승 중에도 산데비스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비행 중에는 아쉽게도 산데비스탄을 사용할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건 팁인데요. 일단 조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9버전을 사용할 때는 그래도 이렇게까지 어렵진 않았던 것 같은데 하지만 이것도 방법이 있어요. 모드 설정 메뉴로 가서 이 부분 오토매틱을 활성화해주고 비행 중에 G키를 누르면 비행 모드가 변경이 됩니다. 방금 설정해준 오토매틱을 선택해주면 그나마 쉽게 조작할 수 있을 거예요. 비행 모드 두 가지를 비교해보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오토매틱을 사용할 때는 정지할 때나 커브할 때 알아서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느낌이에요. 근데 그래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아마 정식 버전에서는 좀 더 보완이 됐으면 하지만 물론 모더 마음이겠죠. 그리고 저는 아직까진 뭔가 문제가 없었지만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자잘한 버그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숨막히고요. 정말 사이버펑크에 어울리는 기능이니만큼 안 쓰면 손해라는 느낌이라 가져와 봤습니다. 사용해 보시고요. 이번 모드는 처치했던 사이버 사이코들을 리젠 시켜주는 모드입니다. 아마 이런 모드를 기다렸던 분들이 꽤 계셨을 것 같은데요. 단순히 리젠만 시켜주는 게 아니라 몇 가지 기능도 있었습니다. 먼저 메인 기능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이버 사이코 리젠 기능이고요. 여러분이 처치했던 사이버 사이코들 중에서 전 지역에 랜덤하게 리전이 됩니다. 맵에서도 사이버 사이코 표시가 되더라고요. 해당 위치에 언제든 1대1 전투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불러오기를 할 때마다 같은 위치라고 하더라도 랜덤하게 사이코가 바뀐다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 기능으로는 간혹 랜덤하게 시설 내에서 사이버 사이코가 숨어있는 경우도 있고 SOS 요청 퀘스트로 NPC를 구출하는 미션도 추가가 되는데요. 건물 내부에 2명 정도의 사이버 사이코가 숨어 있습니다. 아쉽게도 고맙다는 음성 같은 거는 없어서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수 전투가 있는데요. 이건 정말 재밌었습니다. 맵에 보면 NCPD 퀘스트인 조직범죄로 추가가 되더라고요. 뭔가 탐막 게임 순발력 테스트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본 건 최대한 20명 정도가 적으로 등장하더라고요. 그래봐야 산데비스탄이 있으면 쉽게 처리할 수 있었지만요. 바닐라에도 아마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없던 미션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이 모드는 리젠도 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몇몇 거점을
점령한 적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 5지역 중에 예배당 같은 경우는 부두교 퀘스트를 완료한 후에도 적들이 있지만 실내에서 무기를 못 뽑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영어라서 나머지 위치는 어딘지 찾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이 모든 적들은 기본적으로 게임 시간으로 3일이 지나면 이젠 되게끔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외의 설정은 여기서 모두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잘한 문제가 있기도 했고 사실 이것도 어디까지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지만 세차는 하기 싫고 저처럼 모드만 추가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마 담비 같은 모드가 아닐까 합니다. 근데 세회차 해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모드는 전투할 때 유용한 모드입니다. 여러분이 나노 드론을 직접 사용해서 정찰과 해킹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모드인데요. 먼저 리퍼 닥에게서 이 부분을 클릭해 나노 드론 사이버웨어를 구매를 하고 사이버 엔진 트윅 아시죠? 여기 바인딩에서 드론을 찾아 하키를 등록해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노 드론이 굉장히 사기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해킹할 때 배터리를 소모하고 문을 열 때마저도 조금씩 소모하더라고요. 배터리 소모량도 굉장히 큰 편이라 사기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정찰할 때는 쓸만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퀘스트를 다 깬 후에 사용하는 것보다 메인 미션 중에 사용했으면 더 재밌었을 것 같더라고요. 새해차 때 사용해 봐야겠습니다. 이번 모드 역시 게임 플레이에 유용한 모드 중에 하나이고요. 원래 기존 바닐라에서는 적들을 처치하고 나면 이런 식으로 시체에 아이콘이 하나씩 떠 있었죠. 그래서 모든 아이템을 확인하려면 직접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굉장히 귀찮은 일이죠. 이 모드를 설치하면 루팅할 수 있는 모든 아이템을 아이콘으로 표시를 해주더라고요. 전 게임 후반부부터는 귀찮아서 아이템 확인도 안 했던 적이 많거든요. 아마 이 모드가 그런 부분을 방지해주지 않을까 합니다. 이번에는 모드 이름대로 컴퓨터를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모드입니다. 하키를 설정하고 사용하면 언제든 이렇게 컴퓨터를 열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죠. 전에 소개해드렸던 주식이나 차량들을 구매할 수도 있고요. 의상들도 구매할 수 있고요. 나왔으면 했는데 그날 나왔어요. 그래서 이 모드는 꼭 소개해야지 했던 모드 중에 하나고요. 이번 모드는 유용하다기보다는 조금 쓸데없는 모드인데요. 이것도 위에 랩탑 모드처럼 어디서든 태블릿으로 TV를 볼 수 있게 해주는 모드입니다. 간단한 퀘스트를 진행해야 하는데 아파트에 들렀다가 게임 시간으로 한 3일 정도 후에 빅터에게서 이런 메시지가 옵니다. 퀘스트를 진행하면 태블릿을 켤 수 있는데요. 태블릿을 켜는 방법은 가만히 서 있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왼쪽 시프트 키를 꾹 누르면 TV를 켤 수 있어요. 여러분은 TV도 볼 수 있고 이 모더에 아케이드 애니웨어도 같이 설치하면 획득한 게임들을 플레이할 수가 있습니다. 게임도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이제는 게임 안에서 게임을 하는 시대네요. 이번에 준비한 모드는 여기까지고요. 모드 설치 방법이나 그런 부분은 설명란에 체크해야 할 부분을 반드시 체크해 보시고요. 다음에 또 알찬 모드로 찾아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봐요.